안녕하세요. 투자자 김혜산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주식 코치라는 이름을 쓰다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매번 코치님 하는 것도 친구들이 사실 이제 저한테도 막 코치님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해가지고 괜히 어색하고 낯간지러워서 이름을 그냥 바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까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번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꿨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늘 다룰 내용들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금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장이 좀 찾아왔고요. SK하이닉스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230만원, 40만원 선에서 월요일 기준 최저가가 한 185만원 정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 20, 30% 정도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제 계좌도 15억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손실이 발생했고요. 물론 뭐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 평가액상으로 그 정도의 하락이 좀 발생했었고요. 오늘 이제 화요일입니다. 오늘 다행히 반등을 좀 강하게 해서 오늘만 평가액이 한 14억 정도 다시 회복을 해서 계좌는 전고점 근처까지 좀 회복을 해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조정장이 찾아오곤 하는데 제가 뭐 드리는 말씀 항상 비슷하잖아요.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결국에는 이 방향성이 맞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확신이 있다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여태까지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락을 좀 주도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브로드컴의 AI 쪽 27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조금 컨센서스에 못 미쳤던 점, 그런 것들이 하락을 좀 발생시켰던 트리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실제로 이 하락을 만든 이유는 최근에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좀 쏠림이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AI의 노출도가 강한 기업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너무 많은 상승을 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하락의 이유가 좀 필요한 그런 시장에서 이제 하락의 트리거가 탁 터지니까, 특히 ETF로 또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ETF는 구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또 ETF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연쇄작용이 좀 생기면서 수급이 좀 꼬이면서 이런 강한 하락을 좀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내에서도 회원님들이 이거 펀더멘탈 상으로 문제 없다, 그냥 수급상의 문제가 있고 특히 또 국내는 환율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지나가면은 다 회복할 거니까 지금 절대 매도하시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코멘트들 드리고 많이 안심시켜드리고 했는데, 다행히 보란듯이 계좌가 좀 올라와서, 저희 계좌도 그렇고 시장이 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특히 반도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에 대한 혹은 이런 산업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이라면은 이번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인한 이 이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이렇게 컨센서스보다 안 나왔대, 큰일 났다, AI 산업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피크아웃인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걱정을 하고 공포에 질리는 거죠. 이런 강한 하락이 특히 찾아왔을 때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 이게 왜 떨어지지? 오히려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 이슈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짚어드리자면은, 우선 이 에이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에이직이라는 거는 각 기업별로 요구하는 규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가속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일종의 GPU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TPU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에이직이라고 하는데, 브로드컴의 경우 이제 에이직을 설계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에이직을 설계하고 양산하는 데까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약 18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27년도 AI 쪽 가이던스라는 거는 사실상 25년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이슈고요. 이게 사실상 거의 변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판단한 거는 아니 AI 산업 그렇게 성장이 좋다면서 왜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숫자가 변화가 없느냐, 그래서 이 기대치에 대한 불만족들이 좀 터져 나오면서 AI 성장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그런 이슈였고요. 근데 이 에이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매출 인식에 걸리는 시간들,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사실상 지난 분기에 내놨던 가이던스나 지지난 분기에 내놨던 27년도의 가이던스, 이런 게 크게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왜 이걸로 하락을 만들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TPU의 채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이던스가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는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 산업의 이런 성장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사실상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와 큰일 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는 건데 모르니까 이렇게 공포에 질리고 매도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좀 드리고, 그리고 이 AI 인프라 산업, AI 쪽의 산업이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 증거가 사실 훨씬 많거든요. 더 있습니다. 최근에 젠스낭 또 한국 와가지고 지난번에 깐부치킨 맛있게 드시고 이번에는 또 무슨 삼겹살집 가서 이제 삼소회동 이렇게 또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젠스낭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대만의 컴퓨텍스에 참여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했냐면은 RTX 스파크라는 새로운 반도체를 좀 소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칩이냐, 개인용 AI PC에 필요한 그런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온디바이스가 정확히 뭐냐면은 지금의 AI 모델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내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액션들을 요청하면은 클라우드 내에서 그 작업을 하고 결과물들을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온디바이스는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 내에서 그 모델들을 가동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크게 있느냐, 사실상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은 보안에 굉장히 좀 취약해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이제 사내에서 업무를 하실 때 AI 모델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내의 어떤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결국 우리가 모델을 사용하려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내에 우리 사내 기밀 같은 것들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밀이 유출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이제 AI 모델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실 AI 모델들을 많이 도입해야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근데 이 RTX 스파크, 이 AI, 개인용 AI PC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이 기기 내에서만 정보가 돌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기밀 유출 우려가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도 AI를 좀 더 많이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그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젠슨왕은 그 이상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 개인의 어떤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의 적용,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긴 호흡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는데, 간단한 업무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카톡에다가 뭐뭐뭐 해줘, 뭐 누구한테 메일 보내줘, 누구한테 뭐 몇 시 몇 분에 알림해줘, 이런 것들 그냥 치기만 해도 언젠가는 그걸 수행해주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그것도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떤 아파트 공과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저의 차량 번호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들 알아서 자동 납부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또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온디바이스로 가버리면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 없이 에이전트들을 굉장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안에 한 2, 3년만 지나도 우리가 그런 AI PC들을 사용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가정에도 이런 AI PC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그 수요가 얼마나 크겠냐. 근데 원래 이 반도체 쪽의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좀 발달해 왔냐면은 집중형과 분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기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 뭐 옛날에 애니악이라고 하나요? 그 진공관 이용해서 만든 그런 컴퓨터들, 초기에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은 굉장히 집중형으로 일부의 어떤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 취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기술이 좀 개발되면서 분산형으로 좀 바뀝니다. PC 혁명이 생기면서 다양한 사람이 이 PC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가격의 상승보다는 이 물량의 상승, 수요의 상승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PC 혁명으로 모두가 개인형 PC를 가지는 시대가 왔었죠. 그리고 이 AI 모델에서도 사실 동일하다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기존의 이 AI 모델들은 클라우드 내에서,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AI PC들이 보급이 된다면은 이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겠죠. 결국에는 또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연산이 일어나던 이 집중형이 전 세계로 또 개인의 PC로 퍼져나가는 분산형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AI 산업에 비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냐,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더 비싸게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더 안 오르더라도 이 수요 자체가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리면은 당연히 매출의 폭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가 이렇게 강하다면 사실상 적어도 가격이 내려갈 리는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봐야겠죠. 합리적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이 AI 인프라 산업의 성장이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리고 젠슨 왕이 사실 이제 컴퓨텍스에서 얘기한 거 말고 최근에 한국 와서도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와는 어떤 얘기들을 좀 했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뭐 EDA 관련된 얘기들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와의 관계에서 EDA나 TSMC는 코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더 긴밀한 협력사 이런 느낌인데 SK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지위에 좀 속하게 됐다. 그래서 단순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같이 설계하는 그런 한 가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은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HBM4 공급망에 대한 얘기들, 좀 더 공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갔고, 네이버랑 또 SK그룹이랑도 얘기가 있었는데 AI 팩토리를 한국에 좀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갔고요. 그리고 또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이랑은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사실상 한국에 찾아와서 굉장히 큰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놓고 갔는데, 이런 방향성을 본다면은 AI 산업이 과연 꺾일 수가 있겠는가,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잘난 엔비디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회장이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이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가느냐. 그만큼 한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됐다. 이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AI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가지는 이 힘이 예전과는 사실 지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없다면은 전 세계 AI 시장이 스톱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도 찾아와가지고 메모리 공급 제발 우리 좀 많이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가는 거고, 와서 이제 같이 삼겹살 소주도 마시고 조금 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지난번에도 찾아왔었고. 이게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기업들이 그만큼 굉장히 핵심적인 지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인프라 산업이 멈출 수가 있느냐, 저는 사실상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뭘 알고 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함부로 이걸 예단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계속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인버스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실제로 주변에 매수하는 사람들도 꽤 보이고 사실 잘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AI 인프라 산업의 성장을 절대 의심하지 마셔라. 그리고 최근에 이 조정과 같은 날카로운 하락이 찾아와도 절대 겁먹지 말고 절대 패닉셀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께서도 사실 이번 하락에 매도를 안 하셨다면 굉장히 잘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코멘트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셔라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아마 대부분 안 파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팔지만 않았어도 저는 잘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나의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아가야 할 기업 계속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고요. 사실 멤버십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조금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하락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제 멤버십 뭔가 막아 꼈는지 예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짜서 시작할 때도 시작하자마자 미국이라는 전쟁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든 신고식을 치렀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 멤버십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큰 조정장을 또 선물을 해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고식을 좀 치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길게 보면은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기회를 또 다 같이 가져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제가 희망찬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이번 주에 또 미국 CPI, PPI 발표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가 좀 남아 있고 또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오늘은 좀 회복을 많이 했지만 또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결국 이 산업의 성장, 이런 펀더멘탈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확신할 수 있다면은 이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하락에 겁먹을 필요가 있느냐,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결국 펀더멘탈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또 멤버십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찾아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계속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채널에 좀 출연을 요청하는 곳들이 꽤 생겨가지고 저의 목소리가 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또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 이제 우리나라 온 국민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곳이든지 불러주시면은 감사하게 나가서 또 열심히 또 촬영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어느 채널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써주시면은 제가 문의라도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또 채널 관계자분들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 뭐 어디든지 한번 찾아가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채널이어야지 제가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채널에서 이제 연락을 주시긴 했는데 저의 어떤 채널 방향과 맞지 않아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찾아주시면 요즘에 좀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길에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무튼 오늘의 내용은 펀더멘탈 집중해서 흔들리지 마셔라. 결국 또 흔들리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저는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영상은 이제 또 수요일에 올라갈 거지만 오늘 하루를 다들 행복한 하루로 보내셨길 바라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